네, 시장 조정이지만 힘내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매수가 15만 3천 원, 비중 10% 괜찮습니다. 볼게요. 장기 보유 중입니다. 얼마까지 기다려보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은 단순한 에너지 관련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은 SK온이 일단 흑자 전환이 돼야 되고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비상장이죠. 그래서 SK온이 일단은 비상장인데 흑자 전환이 돼야 된다. 거의 이제 2차 전지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SK온입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 전환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얘가 흑자 전환이 됨으로써 상장을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지분 가치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앞전에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가 됐고요.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개선이 됐다. 특히나 SK온에서 실적이 좀 나옴으로써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단순히 윤활유, 정유 쪽뿐만 아니라 배터리 사업 쪽으로도 충분히 흑자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죠. 이게 BPS인데요. 자, 14만 원짜리입니다. 분기로. 지난 올 1분기죠. 1분기로 봤을 때 14만 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13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 저평가죠. 왜? PBR로 한 배가 안 되잖아요. PBR로 한 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14만 원이라 그랬죠. 14만 원. 14만 원이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가 PBR로 한 배 구간입니다. 한 배. 그러면 14만 원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7만 원이죠. 대략 7만 원. 7만 원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 밀지 않고 87,700원에서부터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 보유 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더 끌고 갈 수도 있고요. SK온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한 18만 원 상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움직여줄 수 있다.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홀딩하셔서 18만 원, 목표가 18만 원에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4만 6천 원, 비중이 10%입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일단은 제철 쪽은 철강 쪽 업황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한다거나 또는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건설 업황도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모멘텀은 있죠. 재료는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원전이란 재료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들이나 건설적이면 건설 업황이라든지 철강 업황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현대제철이 이번에 2분기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50%가량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전 대비해 가지고 60% 정도 올라가야 4만 6천 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반기에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용 후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일단 상승이 돼서 실적에 나중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료 제품 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것 또한 실적에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 BPS가 14만 7천 원입니다. 그럼 대략 15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8천 원짜리예요. 그러면 한 주에 15만 원인데 2만 8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0.2배밖에 안 돼요.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극저평가예요. 그럼 이제 경기만 돌아와 준다면 철강의 경기가 돌아와주고 건설 경기가 돌아와주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만 나와준다면 현대제철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방이 훨씬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구간이죠. 현재 46,000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전 매수가까지 53%가 올라가야 됩니다. 53%. 많이 걸리겠죠? 이런 대형주들을 특히나 빨리빨리 못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 줄어든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있어야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물음이 장기로 가면 매수가 근처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홀딩을 해야 되고요. 일단 비중이 10%인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닥을 지금 현재 이제 다져놓고요. 다져놨죠. 아까 전에 제가 15만 원이죠. 15만 원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이잖아요. 7만 5천 원의 절반이 3만 2,500원입니다. 그게 0.25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안 되면 0.2배거든요.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3만 5천 원으로 올라가면 2% 비중 줄여내시고 4만 원으로 올라가면 3% 비중 줄여내시고 나머지 5%만 가지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라서 일단은 뭐 10% 많지는 않은데 차라리 그러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 그 돈으로 투자금으로 좀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RFHIC입니다. RFHIC 매수가 78,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볼까요? 계속 보유하면 목표가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비중이 10%밖에 안 돼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통신 장비, 방산, 광통신 이쪽으로 묶이면서 테마가 돌면 자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주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1%씩 나눠서 사신다든지 그래서 전체 비중을 15%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10%니까 5% 정도만 더 늘려서 추가 매수해서 단발적으로 이걸 목표가 어디까지요가 아니라 익절 구간으로 들어오면 매수가 평단을 낮춘 다음에 익절 구간으로 들어오면 저는 익절하고 다시 한 번 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으로든 월봉상으로든 이번에 올해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직전 고점 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 구간이 들어오면 익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기아입니다. 매수가 17만 1,000원, 비중은 25%. 나쁘진 않아요, 비중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막 4천에서 5천 올라오고 5천에서 6천 올라오고 이럴 때는 뭐 비중 괜찮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천에서 7천, 그러니까 6,500에서 7,400 여기에서 계속 횡보하는 게 좋다. 특히 삼성전자가 횡보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7,400을 돌파하려면 어떤 큰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뭡니까? 정책적으로 증권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올리려면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야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럼 그 전까지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아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기아 볼게요. 자, 일단 기아를 기업 분석을 좀 잠깐을 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액이랑 매출액이 지금 분기 역대 최대로 매출이 나왔어요. 33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부담이랑 그다음에 관세적인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기아가
영업이익률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동차의 이 판매 비중도 35%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물론 현대차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또 피지컬 AI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길게 봤을 때는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이 부분이에요. BPS. 제가 왜 계속 BPS를 강조를 하는 이게 장부예요. 북밸류. 장부상의 가치예요. 가치라고요. 그래서 제가 0.25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15만 8천 원이에요. 15만 8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얼마죠? 13만 7천 원이죠. 한 배가 안 됩니다. PBR로 0.85배입니다. 제가 0.25는 0.375로 0.375는 0.5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태까지 너무나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LG 간다, 현대모비스 움직인다. 결국에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본다면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뭐 15만 9천 원, 7천 원 말씀드렸는데 16만 원이 PBR로 한 배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거래량 없이 횡보 구간에서 뭐 잠깐 금요일에 반등 줬다고 오늘 좀 밀긴 했지만 여기에서 박스권을 친다면 충분히 물량 모아가지고 한 배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비중이 25%잖아요. 그러면 16만 원에서 일단은 덜어내야 돼요. 5%씩. 5% 덜어내고 그다음에 16만 원에서 5% 덜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18만 원 목표가 두고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성장성의 실적의 기술까지 있는 그러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왜 삼성공조가 올라갔겠어요? PBR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평가인지. 0.25에서 0.375로 갔습니다. 그게 상한가로 간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가 10만 원, 비중이 10%입니다. 그렇게 뭐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만 연말까지 본전이 올까요? 그냥 팔아야 될까요? 뭐 일단은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가스터빈 쪽 재료가 명확하고 수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기업 분석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발표 나왔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더 올라갔고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올라갔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나오고 수주가 찍히는데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죠. 보세요. 많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병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쪽, 즉 원전, 그다음에 가스터빈 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77,900원이에요. 다만 너무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조금 축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85,000원에서 비중 한 2, 3%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 11만 원까지 한번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앞서 파트너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것처럼 삼성공조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최근 무료 방송에서 삼성공조 이 종목 꾸준하게 미셨는데 오늘 급등을 했고요. 특히 파트너님의 이 기준봉 또 0.25 법칙으로 짚어주신 만큼 이 두 가지 투자 원칙이 궁금하다. 또 나는 삼성공조처럼 급등하는 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무료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오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정필승 세 글자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오시면 되니까요. 오전 8시 10분, 이 평일 개장 50분 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